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해요. 사실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청문회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죠. 정청래 위원장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천공 아냐? 모른다. 김건희 아냐? 모른다. 뭐 다 모르는데. 근데 왜 대통령이 당신 구하려고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저건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임성근 사단장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나 싶은데 그게 이렇게 또 딱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심증 단계지만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네. 김태호 의원 있잖아요. 경남에 네네. 경남지사 했던 경남 예 도지사 아니 총리 후보였다가 MB 때 총리 낙마했던 후보가 됐잖아요. 젊은 나이에 예. 상당히 파격적인 발탁이었는데 왜 낙마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사진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낙마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박연차 회장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다. 뭐 아는 게 죄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정치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 만나고 자기 지역 쪽 사람인데 그걸 모른다고 해요. 그랬는데 모르기는 뭘 몰라. 같이 사진 찍은 거 다 나오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잖아요. 닉슨이 물러난 것도 도청을 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버젓이 이 입법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스스로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꼬이고 이런 광경을 저희가 다 목도를 했는데도 끝내 이제 모른다 그러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JTBC 보도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되고 했잖아요. 자, 한번 청문회 당시 모습부터 보시죠. 박균택 의원이 PPT까지 띄워가지고 임성근 사단장한테 질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석 변호사님 모릅니까?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전에는 안 사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 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 한 500~6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인 이정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 이제 전혀 모른다라고 합니다.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라는 말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카톡으로 뭐 이렇게 골프 모임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 멋쟁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함께하는 저녁자리 같이 하면 좋을 듯. 여기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종호, 이게 이제 5명 단톡방인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런데 같이 만나서 골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골프하기로 한 날 이종호 씨가 무슨 일정이 생겨서 같이 골프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한 적 없다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만나서 식사하고 골프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김종국 원장님? 저건 누가 뭐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또 계속
자기는 골프를 안 쳤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다. 누군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흘러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소위 임성근이라는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다 나서서 저 사람을 지켜주려고 할 때는 뭔가 구명을 해야 되는 명확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연동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실제로는 흘러다녔습니다만 그 얘기 잘못하면 또 고소고발당하고 이럴까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JTBC 보도를 보면 이 이종호란 사람이 2차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총괄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가 조작 문제가 아직 유무죄 판단은 안 났습니다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실제로 이것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증거를 이종호 씨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종호 씨를 통해서 구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구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저희 수면 아래서 말을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마련됐다. 전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임성근 사단장은 스스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대통령실도 얘기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으면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을 못한다면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공지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 이종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것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가? 위증죄로 처벌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박균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설마 선서 안 했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남을 건데 괜찮겠느냐 그랬는데 신인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선은 해병대 차원에서 투스타라고 하면은 뭐 높은 직급인 건 맞는데 대통령이 신경 쓸 만큼의 고위직은 아니죠. 뭐 사단장 정도의 그 위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단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는데 라이언 구하기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지금 이 구명 로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규명이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이것이 수사 외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기 문란의 범죄를 대통령이 지금 저질렀다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왜 별 2개짜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범행의 동기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도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음에 이르겠다. 라는 게 범죄 구성 요건이지만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범행 동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골프 약속을 잡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이건 좀 유의미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우선은 임성근이라는 자는 즉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본인이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면 수중수색에 대해서도 본인은 알았다라는 시점이 연결식 때 알았다, 당일에 알았다, 또 나중에 알았다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 와서 증인으로 대답하면서 김태효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500~600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김태효랑 친분이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김태효랑도 나름대로 저는 관계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로비를 한다면은 MB 쪽 라인을 통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김태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을까? 아니면 김건희를 통해서 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의 친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김태호, 김건희 이 둘을 통해서 다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로비를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직전에 명품백 때도 최주영 목사가 와서 청탁했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쇼핑백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임성근 사단장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그 라는 자리에서 합리적 해석이 금융위원 네. 인사도 그러니까 개입하는 청탁이 게 한두 개가 드러났잖아요. 아니니까 그 수많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청탁들 중에 하나가 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만 좀 용어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이언 성근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언 네. 일병은 그렇지. 어머님이 아들이 4명인데 3명이 죽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근데 마지막 자식마저 죽게 하는 건 국가 갈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국가가 보낸 거거든요. 근데 임성근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왜 부하보고 그런 짓을 했냐라고 탄원서를 내는 작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사람. 청와대에 500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외교안보 라인에는 한 50에서 한 70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생활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구명하려고 하는 자. 근데 그 구명의 내용이 뭐냐? 자기의 부하 장병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자가 사단을 이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풍자와 해악 때문에 라이언 일병에 그러니까 이제 빗댔는데 이렇게 바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나라에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국가가 지켜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었는데, 그러면 신은기 변호사님 라이어 임성근 구하기로 하시면 돼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어 성근. 예. 라이어. 예. 라이어 성근 구하기. 거짓말쟁이 임성근 구하기. 예.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평소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런데 그렇게 그냥 휴가 중에 전화를 보니까 49통 막 했어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여? 그럴 사람이 그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임성근이 아닌 우리는 박정훈 대령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아까 임성근 사단장 얘기하는 가운데 왜 뭐 청와대 500~600명 가운데 서로 잘 모른다? 청와대는요 그렇게 수백 명 근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체로 수석실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수석실과 뭐 교류하고 뭐 그 정책이나 공보 이런 거 정보를 공유할거나 뭐 같이 연관돼서 회의를 할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수석실 내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외교안보 수석실 내에서 서로 모른다.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본인 말도 부정하고 계속 번복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어제 JTBC 보도에 그 5명 들어있는 해병대 그 단톡방은 다들 해병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해병대. 그런데 이제 그 단톡방 안에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면서 최해병 순직 이후 1년이 되어 가는 동안에 온갖 설들이 난무를 했는데 그게 정말 과연 설일까 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뭔가 실마리가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골프 약속을 그 1사단이 초청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한다.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단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2시에는 뭐 1차 골프를 하고 저녁을 먹고 이런 일정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사정으로 불발은 됐지만 적어도 사단장이 초청하는 골프 모임에 다 해병대 출신이고 그런데 누가 오는지를 모르고 초청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말이 안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개인적인 골프 약속을 할 때도 반드시 물어보는 거 3가지가 있어요. 누가 와? 이러는 거잖아요. 몇 시냐? 그렇죠. 어디냐? 누가 누구냐? 오냐?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죠.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아직 근데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건 개인적인 약속도 아니고 사단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사단장 뭐 참모도 있을 거고 비서도 있을 텐데 그거 누구누구 참석합니다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뭐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누군데?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사단장이면 투스타 아닙니까? 투스타쯤 되는 사단장이 골프를 치는데 아무나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랑도 칩니까? 아니 보안 업무를 취급하고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말라가는 거 무서워서라도 완전히 신뢰가 담보된 사이 아니면 골프 못 치죠. 그렇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고위 공무원이.
그러니까 좀 임성근 사단장은 저 모임을 주최했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속을 모으는 사람 있을 거고 당연히 언제 어디서 누가 와서 치는지를 본인이 주최자로서 당연히 그 확인을 했을 텐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 이 회장에 대해서 모른다로 선을 긋는 것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청와대에서 근무 500명, 600명 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김태효를 아는 사이냐, MB 때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니까 물어본 건데 지레 겁먹고 지레 찔리니까 5, 60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더 의심스럽다. 그러니까요. 그냥 압니다. 모른다 그러면 되죠. 될 건데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그 사무실에 안 있었다. 직급이 다른데 같이 안 있을 수 있는 거죠. 매우 찔렸나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요. 김태우는 실세였어요. 청와대 안 했잖아요. 실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가서 얼굴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게 특히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 왜 옵니까? 승진하려고 옵니다. 승진하려고 오면 실세 라인들 잘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 안보 라인에서는 대통령이 장성 진급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세한테 잘 보이는 건 아주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김태호를 그냥 일개 하나의 청와대에 이 근무하는 사람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땐 변호사 조력을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옛날 기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휴가간 대통령이 출장 간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3번이나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한 40여 정도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예. 야,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휴가 가서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통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부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 뭐 자식이 있었으면 뭐 저 자식이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 그러면 대통령 부인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본인의 아킬레스건의 내용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한 추정을 했었던 건데 딱 JTBC 보도에 의하면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빼박 아닐까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 부지런해요. 평소하고 달리. 그 정성으로 민생을 챙겼으면 내 말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서 바랄 거 정말 바라죠.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요. 김태효 지금 차장은요. MB 정권 때 대협력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도 실세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 안보실 1차장입니다. 더 직급이 올라갔어요. 더 실세입니다. 그렇다면 안보실 1차장인데 지금 1차장입니다. 안보실장을 날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저는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서는 MB 시절 때도 실세였던 김태효 비서관과 인연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본인의 로비로서 스스로로 셀프 구명을 위해서는 김태효 1차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 대통령에게도 직보가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도 했을 것 같고 김태효한테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찔리니까 저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죠. 본인의 그 멘트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네. 김태호 때문에 이랬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했어요. 그것도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지 임성근이 뭔데 저렇게 구하려고 난리인가 그랬는데 임성근이가 보니까 옛날에 MB 때 김태호 안보실에 있을 때 거기에 근무를 했네. 아하 저 인연이구나.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근데 김태효 차장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게으르기로 유명한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게 이제 약간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 이종호가 누굽니까? 바로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김건희 주식 사고 팔아준 사람 아니에요. 공범이죠, 공범. 네. 예. 그 계좌 관리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김태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구명운동 하는데 또 도구로 사용됐다. 경호처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가 조작에 뭐 관련된 어떤 사람이 뭐가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뭔가 구명운동에 참여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3가지 얘기가 막 동시에 돌았던 거죠. 그런데 어제 이 건으로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안개가 거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 더군다나 어제 그 5명의 단톡방 안에는 전 경호처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결 지어 보면 고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종호라는 이 인물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평소에도 계속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금융위원 뭐 인사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 뭐 본인도 일단 뭐 얘기를 해봤다. 그리고 직접 연락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청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연결고리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안달난 사람처럼 열심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날의 골프 약속은 불발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모종의 만남 혹은 또 다른 일정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후속적으로 저는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단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저는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육군이 이달 초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때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해서 무리를 빚은 제1보변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쵸. 지금 그 논리로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오물풍선 날아올 줄 알았어요? 날아왔을 때 뭐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어디 가서 등산 가서 밤에 술 처먹고 잠자다가 그런 참사 난 것 놓친 그런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참모들하고 회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술 마시면서 했다고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지휘자들과 음주 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해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걸 아는 놈이 그래? 그러면 윤익은 경찰청장 그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났을 때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산속에서 술 마시고 잠들어서 그건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하장병이 원래 있지도 않았던 수중 수색 작업 투입돼 가지고 변을 당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종범 전 부사령관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모 내용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 처리 난 후 보고 이후라는 얘기가 있는데 휴가 처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임성근 사단장을 갖다가 보직 해임하려고 하다가 보직 해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가 처리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왔을 건데 이 내용들을 누가 얘기했을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갔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범죄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소위 국방부 장관까지 움직인 사람인데 말씀하신 지금 오물풍선 내려온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직 해임 조치를 취하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함의가 있는 건지 특히요 이게 주가 조작이 1차가 아니라 2차잖아요. 2차가 더 중요해요. 1차는 제가 알기로 공소시효가 지났던 건데 2차가 지금 계속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맛 뻥끗하더라도 대통령 부인 문제가 바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절체절명의 과제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구명운동도 벌어졌고 지금 고속시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그게 뭐죠? 집단 항명 수괴죄를 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부인의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유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공권력을 다 동원한 사건이잖아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2016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보다도 제가 볼 땐 더 심각한 정도의 농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그때는 감추는데 급급했지 제대로 일한 사람 때려잡으려고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오마이뉴스 기사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게 급박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분 단위로 통화를 주고받았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경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있었다.
대통령의 복심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여러 흔적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가 전화를 걸면 곧장 윤 대통령이 그 인물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 지난해 8월 2일의 일이다. 오마이뉴스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아주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네,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해요. 시간대별로 예. 통화한 사람까지 목록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종섭 장관하고 휴가 첫날 8월 2일 날 통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계속 주장했던 바가 있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였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를 저런 식으로 분초를 다퉈가면서 저렇게 합니까? 여러 번, 49번 일상적으로. 누가 봐도 진짜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제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김유정 의원님과 통화한다고 칩시다. 전화해가지고 김 의원님 잘 계시죠? 안부 전화했어요. 딱 끝났는데 10초 만에 또 전화했어. 그러니까. 잘 계시죠? 잘 있다니까요. 또 10초 만에 또 전화해서 잘 계십니까? 그러면 치매인 거죠. 아니 제가 욕을 했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했겠죠. 아니 근데 그 작년 이제 8월 2일 날 아마 기록 회수하는 날 이제 그 장면이 그대로 전화로 리스트업에서 아마 다 보신 건데 그날 대한민국의 안보 라인, 사정 라인 모든 대통령실의 간부들이 다 전화기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날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안 다 그 보입니다. 전화 받고 있으면 안보가 안 보이죠 진짜.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혹시 안 보입니다 사진 보셨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보 임기훈 비서관이 뭐 국방비서관이 하는 건 뭐 다 보안 사항이니까 뭐 어쩐다고 했잖아요. 안보 때문에 경로가 안 보라고 했잖아요. 경로가 안 보다. 네. 그러니까 경로한 사실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진 이거 한번 보세요.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 8월 2일은 안보가 이렇게 안 보인 날 아닙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신인기 대표님 저 망원경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술이네, 술. 술병이네요. 저걸 왜 눈에다가 꼬라박고 있죠? 아, 코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코에다가? 냄새라도 맡게? 이제는 뭐 눈으로도 술을 마시는 기인의 지경에 올라온 건지 모르. 다음에 귓구녕에도 하나 넣겠네요. 그래서 저는 저게 되게 심각한 게 안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분초로 다퉈야 될 모든 사람과 국가 권력을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써야 될 수사 라인들, 이 사정기관들이 한 개인을 위해서, 한 성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총동원이 됐다. 그럼 국민에 대한 항명이죠.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근데 저거를 8월 2일만 그럴까요? 제가 그때 음주운전에도 자주 비유를 하지만요. 음주운전 한 번 한다고 걸리는 거 아닙니다. 100번 할 때 한 번 걸리는 거고 뇌물도요. 어떻게 한 번 받는데 그 처음 받은 날 뇌물이 찍힙니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날 찍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안보에 대해서도 저렇게 술병을 안구에다가 끼면서 안 보인다고 할 정도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럼 안녕합니까? 전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무자격자들, 불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가장 엄벌을 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또 있는데 7월 31일 날인데 무슨 000 뭐 88 뭔가 800, 번호 있었지 않습니까? 800. 02800.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전화번호가. 왜냐면 그거 다 전화를 해봤겠죠, 사람들이. 뭐, MBC도 전화를 해보고, 뭐, 근데 거기 어딥니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추정한 게 5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5층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층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얘기는 이종우, 도이치모터스가 유사하다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8월 2일 날도 대통령이 12시부터 3번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그 직전에 조태용 안보실장과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거든요. 문자랑 통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보실장이 처음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돌아갔다는 거기 때문에 안보실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이미 리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되면서 그때부터 돌아간 거고 대통령은 그것도 믿었지 않으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3번에 거쳐서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서 보직해임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되고 회수 다시 정확히 확인하고 맨 마지막 그날 당일날 저녁 7시인가 20분인가에 실제로 군 검찰이 자료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7월 31일, 8월 2일, 그다음에 8월 8일 날 통화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그 해임 그 위원회가 열리는 당일날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킹을 안 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적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맨날 출근도 제대로 안 아니, 근데 하시는. 술 먹을 때 열심히 먹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아마 이렇게 깨알같이 뭔가를 챙기고 그러게요. 열심히 전화를 하고 예. 이런 거는 다시는 없을 것 다시는 같아요. 니즈 대통령실의 다시는 없을 니즈. 것 같아요. 요리할 때랑 술 먹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민파님, 진실의 실타래는 정어리가 풀어헤치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백선장님의 안전항해는 오늘 또 시작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민파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이 없어요님, 김명신 대통령과 영부남 윤석열, 양하근님 역사에 남을 거니, 시에라님 오고 가는 카톡 속에 밝혀지는 거짓말 카톡 좋아. 강동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이종호가 가래한테 이야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 한현이니? 아니 뭔 일이 터지면 건의가 안 끼는 데가 없네. 진희정님 모든 게 김건희 이제 그만합시다. 도대체 김건희가 뭔데 이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건지 진짜 아유. 하늘호수님 박정훈 대령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범죄자가 돼가고 있다고. 정말 그렇죠. 보수영님 TV님 술만 보입니다. 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수님 신변은 래퍼 했어도 잘했을 듯. 라임 미쳤다. 진실님 신인규 변호사님의 해양 넘치는 드립은 이제 신의 경지에 오름. 예. 리수봉님 현 시점 대한민국의 안보는 건의의 안전보장.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리수봉님 감사합니다. 아까 하늘호수님이 박정훈 대령 한마디가 기억난다라고 하셨죠.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8월 2일 날 보직 해임되고 부대 격리돼서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홀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제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고 제 가족들한테 당당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이 사필 규정돼서 정말 우리 후손 자녀들한테도 당당한 그런 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필 규정, 예, 그런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이 돼야지요. 신인규 대표님, 저는 박정훈 대령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부분이 확 와닿았어요. 가족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뭐 타인 앞에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본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골방에 있을 때 자기 혼자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이 역사 앞에 또 국민들 앞에 떳떳한 결정했다라는 거, 전 그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전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당시에 이제 여당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소리나 쓴소리 내지는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박정훈 대령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비슷한 걸 느꼈었거든요. 그냥 정치를 못하면 못하고 안 하면 안 하리라 하는 각오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외롭게 왔던 건데,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졌던 저런 폭력적인 행태들, 저는 저기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한 거거든요. 저는 뭐 다양한 범죄가 있고 범죄도 경중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라는 자가 저지른 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딱지 띄고 저는 저기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이다. 저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했었냐면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전원을 들었다는 건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랑 통화한 사람이 전원을 들었다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입법청문회를 하고 나서 살 것만 같대. 그러니까 희망의 빛을 본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고 해병대라는 데가 완벽하게 포괄적인 감옥 같은 구조. 예. 그러니까 이건 박정훈 수사단장만 겪은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 중령은 정신 그렇죠. 병원까지 그러니까 네. 수사관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사병들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해병대의 진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분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해병대는 자기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해병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못하고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저는 그런 그 군대 안에, 그것도 군대 안, 밖도 거기서 지내왔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나쁜 자들이에요. 예, 정말. 근데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과정들. 전 그래서 일단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소위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처받았던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의 예.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좀 저희가 검토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이제 3년치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전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바뀌고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각 부처, 각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전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훈 대령이 제2, 제3의 지금 정정당당하게 살면서 핍박당하고 입막음 당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용기 내서 다 바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저는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저는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모습, 그 다음에 나란히 앉아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모습 비교해서 보면서 아마 박정훈 대령이 그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짜 숨이 안 쉬어졌을 때인데 그동안 이 11개월 동안 이제 숨을 조금 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뭐 청문회에서 뭐를 밝혔느냐, 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항명죄라는 이 정말 이것까지 뒤집어 쓰고 재판 중인 그 박정훈 대령이 그동안 국민 앞에서 뭐 기자회견 할 때나 혹은 뭐 재판 들어가고 나갈 때 파편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서 그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럴 기회조차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7대대장도 정말 혼자 그 두 사람이 이 군대 내에서 왕따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은 그 전현희 의원이 이 자리는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 네. 이러면서 예를 갖춰서 격리하겠다고 하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필승 격리를 예.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국회의 필요성, 또 청문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새삼 느꼈고 굉장히 감동받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국회가 역할이고 국회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언론의 프레임으로 맹탕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전 되게 안 좋은, 왜냐하면 그 입법청문회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과 통화해서 회수와 관련된 통화를 했던 내용들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건 상관없이.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 기록에 대한 회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맹탕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예를 들면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고 그 첫 징검다리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프레임, 뭐 맹탕이니 뭐 아무것도 없다느니 왜 싸가지가 없, 이런 얘기로 가는 것 자체들은 소위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에 물을 타려고 하는 언론의 프레임이니까 좀 그런 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입니까? 그렇죠. 그날도 보십시오. 24시간 뉴스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말도 안 되는 민생 토론회인가 뭔가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중계하는데 온 국민의 눈과 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중계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KBS는 중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왜 안 했냐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공정하지 못해서 그런 취지로 중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과방위 출석도 안 하고요. 사장이. 그 여당 없이 하니까 참 좋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또 저희가 법사위 모습을 볼 텐데 있으니까 어떻게 더 잘 되던가요?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웅님, 박대령 같은 분이 많을수록 우리 국방이 튼튼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박대령의 모습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토록 존경해 보이는 인물로 보이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웅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에 국민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으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나 말지. 그냥 나는 권력이 좋아서 따라왔을 뿐이라고 고백이나 하지.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마누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터놓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텐데. 겉으로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상식을 얘기하고 뒤로는 이런 짓이나 하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벌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 사필 규정님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19만 명 돌파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올리셨던데 어제만 해도 15만 명, 16만 명 육박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올라가는군요.